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나 숫자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기도 힘든 한글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양극단에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자연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자연어에 가까운지 아니면 기계어에 가까운지에 따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어로 Hello World를 출력해줘라는 명령이 있다면 기계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자들은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수를 편의성을 위해 16진법으로 바꾼 표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자들은 인간이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기계어와 같이 저급 언어로 분류받는 어셈블리어부터는 move나 integer, message 등 인간이 이해하기 편한 영어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12줄이 필요하며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언어는 이를 한 단계 더 간소화한 언어입니다. printf라는 함수가 등장하여 출력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출력하는 문장 외에 필요한 줄은 3줄로 줄였습니다. 파이썬으로 오면 이 과정이 더욱 간소화됩니다. 코드를 그대로 읽으면 print hello world가 되는데 이 문장은 읽기만 해도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어로 된 텍스트 코딩이었다면 가장 간소화된 종류의 코딩으로는 블럭 코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엔트리와 스크래치가 있는데 많은 함수들이 미리 블럭 형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드를 짜기 편하고 또 쉽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는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수준 언어,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기계어로 컴파일하게 됩니다. 블록 코딩 언어인 엔트리나 스크래치 역시 블록 하나하나가 텍스트 코딩 언어의 1대1 대응이 되며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 코드를 컴파일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규칙대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의 코드를 다른 언어로 변경하는 컴파일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언어의 컴파일러를 만들 때는 주로 C 언어나 파이썬 등의 범용적인 언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컴파일러를 만들고 나면 이제 새로운 언어로 이루어진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로 생겨났고 그 중에서는 앞으로 다룰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었습니다.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초인 인터칼은 1972년에 프린스턴을 다니던 두 학생이 만든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법이나 형식이 통일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풍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인터칼에서는 각도 지렁이라 불리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영어 단어들은 프로그램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함수의 역할을 합니다. do는 실행, don't는 실행하지 말라는 의미고 세모 %는 세모 % 확률로 그 줄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write in은 입력, read out은 출력, give up은 종료란 뜻이고 sub는 숫자 앞에 붙는 기호입니다. please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코드에 please가 너무 적게 들어가면 프로그래머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과도하게 친절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를 합쳐 한 줄을 써보면 Please don't give up이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해석하면 제발 포기하지 마지만 인터칼에서는 종료를 제발 실행하지 마세요의 의미가 됩니다. 인터칼은 50쪽이 넘는 친절한 문법서가 있지만 재밌는 농담이나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소개하는 언어만큼이나 쓸모없는 책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계의 최종 보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성질을 이용해 만들어진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바로 아히입니다. 아히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을 명령어로 이용합니다. 먼저 코드가 시작되면 첫 글자인 방이 실행됩니다. 방의 초성 비읍은 입력을 받으라는 뜻이고 종성 이응은 정수를 입력받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정수 하나를 입력으로 받은 뒤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이 2번 실행됩니다. 종성 아는 오른쪽에 있는 문자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다의 디귿은 스택에서 정수 2개를 뽑은 뒤 더해서 스택에 다시 넣으라는 뜻입니다. 망의 미음은 출력을 의미하고 이응은 스택에서 수 하나를 뽑아 정수로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3이 출력됩니다. 히읗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괴상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실제로 작동하기는 하는 걸까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 기능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튜링 완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튜링 완전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편 튜링 머신과 동치, 즉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는 계산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튜링 머신은 무엇일까요? 튜링 머신은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이 제시한 개념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의 장치를 말합니다.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소 기괴한 형태를 지니지만 최소한의 요소들로 튜링 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대표적인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브레인벅은 단 8개의 문자만으로 튜링 완전을 구현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아히 외에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서 만들어진 재즈랭, 요리사의 음식 재료 리스트와 레시피의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셰프, 영부터 9까지의 자연수들로만 코드가 구성되는 널까지 정말 참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합니다.